네, 오후 1시 2분 20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YTN 라디오의 역군 이우영입니다. 예, 힘 잘 쓰게 생겼고요. 뉴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힘으로 가져온 첫 번째 소식, 날씨 관련 소식이네요. 날씨가 봄처럼 따뜻한가 싶더니 또 추워지고 눈도 엄청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내렸는데요. 강원도가 지금 폭설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대 60cm의 폭설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눈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는데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습니다. 네. 특히 나무의 경우에는 수분을 잔뜩 머금은 습설이 꽤나 쌓였다라고 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사흘간 최대 60cm의 눈이 쌓였는데 미시령의 경우가 60.7cm가 쌓였고요. 또 동해안의 경우에는 속초가 16.3cm, 양양군은 17.7cm가 쌓였습니다. 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주말 동안 47건이 잇따랐다고 하는데 강릉 6번 국도에서는 차량 석 대가 가까스로 이제 구조가 됐고 고립됐다가요. 예. 양양군에서는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한 명이 다치는 등 사흘간 구급과 구조로 30명 또 안전조치로 40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 YTN이 계속 또 현장 중계를 통해서도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동해안에서 생긴 수증기로 인한 습설, 습기가 많은 눈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죠. 또 다른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야간에 경기 포천시에서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수십 대의 연쇄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있었던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인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10분쯤 포천 소흐릅 구리 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성령 터널 인근에서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추돌했다고 하고요. 이후 뒤따라오던 차들이 멈춘 차들을 피하지 못하고 두세 대의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아유, 큰 사고네요. 아무래도 날씨 탓도 있을 것 같은데 인명피해가 좀 많았나요? 사망자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요. 남성 3명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경상자도 당초에 이제 21명이라고 보도가 나왔다가 12명 늘어나서 3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이고 기상이 불안정합니다. 원인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블랙아이스가 아무래도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을 수습하며 이제 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눈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블랙아이스.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운전하실 때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블랙아이스 도로 위에 보이지 않게 얇게 깔린 얼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도로 색깔처럼 보여서 블랙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저속, 안전운전, 안전거리 유지 외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사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버스와 트럭 등이 얽힌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네. 이제 버스와 덤프 트럭이 1차 추돌 사고를 냈고 그다음에 정찬 덤프 트럭을 뒤따라오던 18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또 2차 사고 이후에는 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튀겨나가면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승용차가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예. 운전자 2명이 다쳤고요. 또 사고로 버스 기사가 아이고.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 또 주변에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역시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전방 주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사고들이 많은데요. 날씨가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는 각별히 안전운전에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 특히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중인데 정상회담 이루어졌나요? 네.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아부다비 대통령궁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 규모의 통큰 투자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와 개별 국가 사이 이뤄진 투자 약속 가운데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 모하메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돈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한국도 역시 중동 지역 오래전부터 많이 관심을 둬왔잖아요. 네,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등의 투자 금액이 한국의 원전,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에 골고루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체결된 양국 사이 양해각서 13건도 투자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원전 제3국 공동 진출이나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와 우리 산업은행의 공동 협력 등이 있습니다. 네. 자, 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것은 지난 1980년 수교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도 알려졌어요. 네, 또 작년 5월 무함마드 대통령 취임 후에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방문한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무함마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지상에는 기마병들이 이제 도열해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늘에선 공군 전투기 7대가 고기에 비행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고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 부대 여기 이제 해외 파병 나가 있는 한국 군대죠. 여기를 방문해서 군복도 같이 입고 격려하는 장면도 보도됐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 부부가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의 상징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아크가 형제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의 국방력이 강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서 적의 도발 의지를 꺾어달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크 부대 전투복을 입고 격려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사흘째인데요. 오늘 내일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이제 양국 주요 기업들이 모이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협력 MOU가 여러 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측 기업과 아랍에미리트 기업을 1대1로 연결해 진행하는 상담회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경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간담회도 오늘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정상 외교 관련 소식인데 다보스 포럼도 간다 이번에 알려졌었잖아요. 스위스에서 열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전 세계 정재계 또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행사는 우리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또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의 52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을 하고요. 유엔 사무총장이나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구 대표급 인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참석을 해서 이 시대의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지 뭐 기후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불평등 얘기도 과거에는 다뤄준 적인데 올해 53회라고 합니다. 이번은 어떤 주제로 다보스 포럼이 열리나요? 네, 이번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코로나19 대유행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심한 보건과 안보, 경제 위기를 맞아서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하고 국제기구들의 갈등 조정 능력마저도 한계를 드러난 상황에서 실종 위기에 처한 글로벌 협력을 복원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사실 이 다보스 포럼이 매년 1월 연례 행사로 열렸는데 21년에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됐고요. 지난해에는 1월 행사를 미루고 5월에 열린 바 있는데 올해 행사는 3년 만에 재개되는 1월 대면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도 특별 연설을 한다라고 알려졌네요. 네, 오는 19일 행사장에서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는 특별 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연설에 나서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연설에 나섭니다. 네. 자, 미국, 중국 같은 이제 G2죠. 세계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대 국가. 정상들은 옵니까? 네, 오지 않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존 케리 기후특사 또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중국에서는 시 주석을 대신해서 류허 부총리가 특별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의 불참이 예상되면서 이전보다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일간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에는 온라인 혹은 직접 참석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1년이 다 돼가는 전쟁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각국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세계 여러 선진국의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런 우려도 있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저도 이 영상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에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는데 탑승객 72명 중에서 6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죠. 네, 외신에 따르면 어제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드에서 이륙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 72기가 도착지인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아유. 여객기에는 이제 승무원 4명을 포함해서 72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68명이 사망했고 4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참 이착륙이 어려운 지역이다. 또 네팔에 여러 유적과 또 자연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는 곳인데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한국인 2명 포함해서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이다. 이게 외국인 탑승객이 이렇게 있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보도마다 좀 달라서 정확하진 않고요. 한국인 2명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 측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네팔 정부가 어제 사고 여객기 한국인 탑승자 2명이 모두 유씨성을 가졌다고 밝혔고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40대 남성 유모 씨 또 아들 15살 유모 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사히 생존하고 부상이라도 꼭 생존해서 좀 발견됐으면 하는 바람과 염원 담아 보고요. 인도 남성이 기내에서 찍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 좀 볼만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영상에는 사고 발생 직전 후 기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남성이 착륙 준비 중인 기내 안팎의 풍경을 카메라로 담는데요. 갑자기 기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카메라 앵글도 중심을 잃은 듯 휘청입니다. 그리고 곧 카메라 화면이 검게 변하고 비명소리로 가득 차는데 곧 화면은 붉은 화염으로 뒤덮입니다. 사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팔 국회의원이자 네팔 의회 중앙위원인 어부히식 프라탑샤가 처음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그러면서 경찰을 통해 받은 영상이다. 실제로 착륙하던 순간 촬영한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행기 블랙박스 수색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악지대 자리를 잡아서 그렇죠. 기상 상황이 수시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이 포카라는 지역이 평소 현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 착륙이 까다로운 곳으로 악명이 높다라고 합니다. 예, 자 사고가 많은 곳이고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할 텐데요. 모쪼록 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한국인 탑승자분들이 무사히 발견되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여러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다음 질문에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월말에 저희가 일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이 프로그램 상위 100위 안에 100등 안에 들까요? 안 들까요? 자, 1번 100위 안에 든다. 2번 100위 안에 못 든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네.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 애정도 담아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런 퀴즈가 안- 살면서 처음이라. 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퀴즈인데요. 자, 프로그램 상위 100위 안에 들까요? 안 들까요? 1번 100위 안에 든다. 2번 100위 안에 못 든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